특정 없으면 뉴스가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청와대가 기획관리비서관실이라고 있어요. 당시에 정인철 비서관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각 부처 국방, 문화 여러 가지 부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각 부처의 보좌관들로 구성된 비선회의를 개최했었다. 네. 이런 보도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드립니다만은 장소가 청와대 구내예요. 연풍문이라고 청와대 내. 2층에 그 회의실이 있습니다. 거의 매주 만났는데 이 회의 내용이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챙기는 거의 모든 국정 현안이었어요. 광범위하네. 회의 결과가 정인철 비서관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고 이후에 다시 역경로로 쭉 이렇게 내려와서 실행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 보도해드린 2010년 6.2 지방선거 앞둔 시점에 이루어진 회의 내용인데요. 네. 좀 잘 들리는 부분 더 추려봤어요. 자, 저희가 이 라디오 특성상 여러분들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대강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더 귀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자막을 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막을 칠 수도 없고. 자, 네. 소라누님. 그럼 이제 충분히 예감된 상황이니까 우리는 전략을 짤 때 박이 배제된 상황에서 박근혜. 네, 필승 전략을 고민할 때라는 거예요. 박근혜를 배제한 상황에서 필승 전략을 고민하자. 이런 내용이 지금 청와대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박근혜가 알아서 이런 데랑 같이 못 있겠다 해가지고 이혼하자 해가지고 지들까지 나가주면 제일 좋다 이거지. 지들끼리 나가주면 제일 좋다. 근데 그냥 붙으면 나갔다 그러면은 여소야대 형국이라서 그 위에 어떻게 돼? 네. 또 박근혜를 자꾸 긴장시키면 안 되고 박근혜가 자만하게 만들어야 되거든. 왜요? 박근혜 그럼 우리 친이계 내에서 짜고 한다고 쳐도 박근혜 예우론을 내세우는 사람들도 나와주고 이러면서 혼란을 시켜주고 전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 자만심을 갖고 실수하게 돼 있거든. 자만할 때 실수하지 긴장할 때 실수 안 하거든요. 예우를 해서 그렇죠. 띄워서 이게 때리는 정신없이 만들자 이거지. 네. 또 어떤 내용이 있어요? 나는 바람에 대한 문제에서 박근혜의 역할을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는 문제도 중요한데 나는 박근혜가 물론 전제는 필승이라는 전제하에 박 대표가 움직여봐야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구조. 야당이 정권 심판론을 얘기해봐야 먹히지 않는 구조. 그게 뭔가 고민하는 게 우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좋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들어보셔서 직접 다소간의 잡음이 있는데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런 이제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제 전략을 짤 때 이제 박이 배제된 상황에서의 필승 전략을 이제 고민할 때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나도 하는 걸 이야기했지만 박근혜가 알아서 이런 약까지 못 느낄 때가 이혼하자 해가지고 지어들 나가지고 하면 대체 없어졌지. 그런데 그냥 고집해서 나갔다 그럼 여소야대 형국에서 그 이유는 그렇게 박근혜를 자꾸 긴장시키면 안 되고 박근혜가 자만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박근혜 그러면 우리 친이계 내에서 이걸 짜고 한다고 해도 자꾸 박근혜 예우론을 내세우는 사람들 나와주고 이러면서 혼란을 좀 시켜주고 좀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자만심을 갖고 있는 실수하게 돼 있는 사람은 자만할 때 실수하지 긴장할 때 실수 안 하거든요. 난 바람에 대한 문제에서 박 대표의 역할을 얼마큼 주냐 마느냐의 문제도 중요한데 나는 박근혜가 물론 이제 전제는 이제 필승이라는 전제하에 박 대표가 움직여봐야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구조. 야당이 정권 심판을 얘기해봐야 먹히지 않는 구조. 그게 뭔가를 고민하는 게 우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정말 이 박근혜, 같은 사실 당의 일원인데, 올려놓고 흔드는 그런 박근혜 언니 내용들이 역력하게 화가 나겠는데. 글쎄요. 어떤 양상이 펼쳐질지. 내일은 한번 박근혜 의원 캠프, 박근혜 후보라고 해야겠네요, 이제. 후보 캠프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네. 예. 궁극적으로 그걸 큰 구도 전환을 가져올 만한 거라고 나는 좀 전환이 전략화할 거라고 보고 지방선거라는 국면에서 홍준표라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약하다고 보는 거지. 음흠. 이건 어떻노? 중간평가나 정권심판이 이걸 목적으로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과거 역대 선거에서 꾸준히 나타났는데 국민들이 야 이제 그런 말 듣기 싫다 질린다 임마 하고 지금 세종시 식상에 하듯이 식상에 하면 몰라도 사실 중간평가 근데 그 부분이 다 이런 것이 큰 화두로서 물밀듯이 쓸어내고 요거는 이 화두다라고 해본들 마음 한켠에서는 식상해하지 않는다 하는 맞다. 딱 2년 6개월인데 이제 좀 중간평가할 때도 됐다.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야당이 중심을 펴서. 아까는 또 차선책으로 이야기했던 게 그 프레임의 그 아이템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선수를 쳐가지고서는 김을 빼는 방법이라는 거죠. 가령 아까 급식의 문제를 이야기했지만은 교육개혁의 문제, 교육계 비리의 문제를 한번 큰 차원에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겠다라는 먼저 선수를 치는 방법. 교육 선진화 이런 식으로 이런 뭐 다양한 네. 이야기가 그냥 뭐 이렇게 되군요. 얘기를 하는 걸 그냥 그대로 지금 좋습니다. 말씀드려서요. 지난번 예. 문화 권력 선진화 전략과 관련된 청와대 내부 문건을 저희가 공개했을 때에는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청와대 쪽에서는 그런 보고서 작성한 바 없다라고 일단 꼬리를 자르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번 이 육성은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잡아떼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참 정말 어떻게 대응을 할지 야비하다. 진짜 뒤에서. 야비함이 극치네요, 내용이. 자, 어떻게 청와대에서 대응을 할지 그다음 민주당이라든가 한나라당에서는 또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저희가 주시하면서 이후 제 목소리가 아니문이다. 뭐 이럴까? 이후 보도 일정을 저희가 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걸 큰 구도 전환을 가져올 만한 거라고 나는 좀 이 전환이 좀 약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또 지방선거라는 국면에서 국민투표라는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조금 나는 약하다고 보는 거지. 이거는 어떤 중간평가나 정권심판론이 이걸 목표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과거 역대 선거에서 꾸준히 나타났는데 국민들이 야 이제 그런 걸 듣기 싫다 질린다 막 하고 지금 세종시 식상이 하듯이 식상이 하면 몰라도 중간평가가 심판을 하지.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큰 단어를 하더라도 그 물밀듯이 쓸어내고 요번에 이만두다라고 해본들 마음 한켠에서는 식상이 하지 않는다는 맞다. 딱 6개월인데 이제 좀 중반기에 한번 평가해도 됐다.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아? 야당이 주의를 펴서. 그래서 아까도 좀 차선책으로 얘기했던 게 그 프레임의 그 아이템이라 그러면은 우리 선수 쳐가지고서 김을 빼는 방법이라는 거죠. 가령 아까 단순히 급식의 문제를 얘기했지만 교육 개혁의 문제, 교육계 비리의 문제를 한번 이제 큰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식으로 먼저 선수를 치는 방법, 교육 선진화.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자, 이런 내용인데 자 1부 이 정도 할까요? 네, 8월 20일